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기능협의회 회장 이복수 인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광주시 무형문화재 기능장 선생님들이 작품을 내서 작품 전시를 하는데요. 비데이로 이렇게 비면으로 이렇게 해서 작품을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코로나가 좀 잦아지면은 그때 많은 분이 와서 구경도 하시고 저희들 그 문화재 선생님들의 작품도 많이 보시면서 우리의 전통이 어떻게 유래되고 우리 전통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이런 것을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영상을 또 올리게 됐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항상 연결을 해주신 그 덕분에 우리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은 우리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기술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현재까지도 해오고 앞으로도 해갈 겁니다.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여 더 열심히 문화재 선생님들이 정진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언제든지 시간 나시면은 여기 전통문화관에 와서 오셔서 구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미 깊은 날입니다.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분들께서 새로운 작품을 이곳 광주 전통문화관에 전시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예기치 않게 많은 시민들께서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한 활동하신 분들의 활동이 위축되는 시기이긴 합니다만 조만간 좋은 날들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분들께서 충분한 활동을 하고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이곳 전통문화관이 광주 시민들과 무형문화재분들에게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2호 앞이장인 이복수입니다. 반갑습니다. 57 장구, 반주 장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7 반주 장구라는 것은 타악기 중에 장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번에 제가 신경 써서 제작한 것은 그 상강 기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강 기법이 자개를 붙여서 옷을 여러 번 덧칠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 울림통에 삼배를 가지고 붙였습니다. 그것은 왜 삼배를 붙였는지 그 울림통 있는 데가 잘 벌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벌어지는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서 삼배를 붙여서 덧칠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해금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해금은 조칠 해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조칠이라는 것을 잘 모르세요. 근데 이제 오칠이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요. 방금 상강 기법이 있고 또 교칠 기법이 있습니다. 교칠 기법은 이 칠을 여러 번 칠하면서 내가 원하는 색을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대로 칠한다 해서 교칠 기법이라는 그 말이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해금에
교치기법을 도입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사물장구가 있는데요. 그 사물장구도 이 해군과 같이 똑같이 교칠기법을 했습니다. 저기 보면은 그 무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근데 그 무늬를 그린 게 아니고 칠을 칠해서 칠을 교칠을 한다고 교칠법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걸로 인해서 이 무늬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걸 그림이지 않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이 많으신데요. 저건 그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칠로 해서 내가 원하는 색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교칠기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 가지 작품을 내면서 이번에는 다른 그 상강기법은 많이 우리가 해왔습니다만은 이 교칠기법은 사람들이 많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교칠기법을 제가 특별히 한 1년 전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도입을 해서 낸 작품입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이 작품들을 봤으면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데 그래도 앞으로 조금 코로나가 잦아지면은 많은 분이 와서 구경도 하시고 여러 선생님들의 작품도 이렇게 감상을 하시리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음악이 좋아서 우리 은사님을 찾아서 전라북도 전주에서 광주로 이사하는 70년 초에 이쪽에 옮겨서 우리 전통 음악을 하면서 전통 악기를 만드는 인당 이충호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 시대에 와서 짧은 기간이지만 50년 동안 우리 악기를 연구를 하고 우리 음악을 연구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내 나이가 얼마가 지금 먹었는가 이런 걸 잊고 새벽에 교회 갔다 오면 하루 일을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건강 문제나 이런 저기가 아니라 침범입니다만 그래도 자면서 이 악기를 만들어가지고 내일 무슨 소리가 날 것인가, 이 악기가 만들어서 내일 얼마를 소득을 찾을 것인가 이걸 생각지 않고 지금까지 일을 해왔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또 이렇게 악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한 시대에 와서 후대에 남길 그런 부족하지만 이런 우리 악기의 획을 하나 이렇게 남기고 간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제 스스로 이런 부족하지만 큰 보람을 갖고 일을 합니다. 지금 오늘 소개하는 이 악기는 거북고 가야금 이렇게 대표적인 악기를 기억합니다만 악기 제작 과정에서 목판과 밑판이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접착하는 게 아니고 목판 밑에 전부 다 한 나무로 해서 이렇게 군병을 만들어서 천장이 가도 두드러 깨지만 않으면 변하지 않는 음색이나 음량이 변하지 않는 이런 악기를 제작을 해서 소개를 합니다. 또 여기에다 더 덧붙여서 제가 60년도에 천재학 전공했습니다만은 여기다 인력을 해주면은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는 우리의 이렇게 좋은 악기를 우리 안방에서 열두자 대창에서 조금 타고 말 이런 즐기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큰 보람을 갖고 또 더 여기에다 이제 현대식인 일렉법은 또 이렇게 개발해서 후대에 이렇게 남기고 얼마나 삽니까? 또 그 후대의 세월이 지나면 그 인당이라는 사람이 이런 악기를 해놨다 하는 이런 기대감 속에 열심히 일을 하고 지금까지 매진해옵니다. 감사합니다. 다상으로서 다상은 우리 전통 차를 마시거나 할 때 사용하는 다상이 되겠습니다. 서안으로서 서안은 우리 선비사상에서 책을 보는 상이고 편지를 주로 쓰는 상이고 지필
필목과 같이 편리하게 옮겨 다니면서 쓰는 서한이 되겠습니다. 우리 목공예에서 중요한 것은 재료가 무엇로 쓰느냐가 중요하고 또 제작 과정에서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짜맞춤으로 제작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작품들이 하나같이 전부 짜맞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결부된 것은 해체시키려고 해도 해체가 되지 않습니다. 생살이 깨졌으면 깨졌지 박힌 자국은 해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전통 짜맞춤을 가지고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온청류 종류거든요. 이건 생강차고요. 이것은 대추차고, 이것은 저기 수종가, 계피로한 수종가예요. 그리고 이것은 감귤로 만든 정가입니다. 이건 밀가루로 한 매작가, 꽃매작가라고 하거든요. 꽃매작가. 이건 토마토로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예쁘게 좋네요. 그리고 이거는 곶감에다가 속에 호두를 넣어서 말아서 자르서 놔둔 곶감 호두 말입니다. 이건 생강으로 만든 생강 건가입니다. 생강 건가. 그리고 요리 와서는 이건 옛날에는 문어를 했었는데요. 요즘은 문어를 안 하고 오징어로 이렇게 꽃을 만들어요. 생선으로 만든 꽃이다 해가지고 오화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오화고요. 이건 사화로 건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장미꽃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곶감에다가 속에 호두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곶감 호두마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음식 만들 때는요, 그저 이 음식에 대한 정성 그것만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면 모양이 이쁘게 나오고 드신 분들이 즐겁게 드실까 그 생각으로 음식을 만들어요. 윤상호입니다. 붓은 그림을 그릴 때 쓰거나 글씨를 쓸 때 사용하며 재료로는 짐승의 털이나 식물의 섬유질, 조류 털로도 붓을 만듭니다. 짐승 털로 만든 붓으로는 양호붓, 황모붓, 장애붓 등이 있으며 식물의 섬유질로 만든 붓으로는 대나무로 만든 죽필, 갯잎으로 만든 고필, 칡농꿀로 만든 갈필, 갈대로 만든 노필 등이 있으며 이러한 붓들은 우리 전통 방식 그대로 온 심혈을 기워 만든 붓이며 두 번째 있는 이 티모필은 어린애 머리카락인데 이 베넷머리, 엄마 뱃속에서 자란 머리를 최초에 자른 머리로 만든 이 붓이 티모필입니다. 이것은 주필입니다. 대나무로 만든 붓이 주필인데 신여대로 만든 주필, 오죽대로 만든 주필, 왕대로 만든 주필, 마디대로 만든 주필 등을 만들었습니다. 이 붓을 만들 때는 모든 것을 모은 생각을 버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야 제대로 된 붓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안명환입니다. 지금 이 붓은 캘리그라프 붓끝이에요, 생이붓. 근데 이 붓 재료는 다람쥐, 너구리, 적재기, 산토끼털, 인조털 5가지에서 만든 붓이에요. 이 붓은 지금 현재 유행하는 한글로 이상 글씨를 쓰는 게 있어요. 서예 글씨. 이것은 캘리그라 연구소인데 굉장히 글씨 체계가 멋지고 글씨 쓰면은 이 붓 하는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힘이 강해요. 힘도 강한 것도 아니라 또 탁 쓰면 이렇게 쓰면 글씨가 탁탁 힘이 붓이 서요. 이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와이 꼬리를 만든 붓인데
말벌은 저 힘이 저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속에서 뽑아내요. 그러면 속에서는 끝이 나와요. 말벌 털이 뽑아서 그 흙을 가지고 이 붓을 만들면 이 붓의 용도는 불자, 영자, 현판 붓이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 진달래 붓은 아버님부터 나오는 4대째 걸친 붓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애착 가지고 붓을 만드는데 저희 진달래 붓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털에서 굉장히 선별 과정에서 굉장히 좋게 처리해요. 왜냐면 수년 가든 털이라도 아무것도 안 쓰고 수컷만 써요. 수컷 쓰면은 그 수컷도 겨울에 12월 달에부터 2월 사이에 구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야만 1년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선별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아무 데나 막 쓰면 안 돼요. 섞어 쓰면 아무나 쓰면 섞어 쓰면 붓이 안 돼. 안 좋아. 근데 저희 장점은 뭐냐면 털을 수컷을 쓸 때 아주 굉장히 좋은 질로만 써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가지는 털 기름을 잘 빼. 털 기름. 쌀기를 태워갖고 하는데 그것이 기름 잘 빼고 잘 못 빼면은 먹물을 붙일 때 먹물이 푹 쓰면 벗어가지고 붓이 안 따붙어요. 그 첫째 그것이고 또 저희는 하여튼 또 붓끝을 모양을 잘 내기 때문에 만약에 모양이 안 나오면은 그걸 다시 또 고쳐야 돼요. 수십 번. 그래서 손질이 99번 간다는 거예요. 한 자리 만드는데. 그리고 물굿을 진짜 잘 봐야 돼요. 저희 장점은 진달래 장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혜숙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은 절차 중 함보내기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함수하기를 해놨고요. 했는데 내용으로 여기 진열을 다 해놨어요. 설명 일일이 드리자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기 보시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함 보내기를 하면 신부주의에서 함 받은 종류를 해서 이렇게 동시떡을 해서 함 밑에다 놓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안 보여서 여기다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찹쌀떡을 두 표를 해서 근원떡이라고 하거든요. 동체떡을. 그래서 푸고 의좋게 잘 사르라고 둘이 합쳐서 잘 사르라고 2표를 해서 근원떡을 쪄놨고, 자손의 번창함을 의미하느라고 대추 7개를 넣고 가운데는 밤 1개를 넣었어요. 아들은 자손의 번창함을 의미해서 7을 낳고 딸 한 분만 낳으시라고 이렇게 원래 전에 온 말대로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상차림은요, 첫날밤 참차림을 해놨는데요. 즉 합흥례라고도 합니다. 부부가 되어서 합해자는 의미로 이 주안상 장차를 해놨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기박을 주요. 이번 작품은 현수함 색도에다가 조직반 사상 한 세트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요번 것은 낮은 실비로 만든 작품이고, 앞전 작품은 석점과 번치로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만드는 시일은 약 한 8개월 정도 걸리고요. 자르면 우리 제주도에서 나오는 제품들과 삼배, 황토가루, 필, 기타 창호지, 기타 이렇게 만든 작품입니다. 이번에 제가 출중한 작품은 강릉 객사문으로서 국보 51호로 지정되어 있는 강원도에서 유일한 국보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기둥이 배울림 기둥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배울림 기둥을 갖고 있고요.
대들보하고 종보의 단면이 항아리형 단면으로서 그 구성이 오려말 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량 가구로서 주심포 일출목 가구입니다. 막대지붕을 하고 있고 대문 둔태가 좀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형을 만든 계기는 후진들이 베을림 기둥이 강한 것과 항아리고 또 기둥 위에 짜여 있는 조각들의 섬세한 그런 모양들을 공부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1호 평화장 송광무입니다. 달마대사는 부처님 28대 조사분으로 이분은 그 인도의 향지국이라는 나라의 두 번째 왕자로 태어나셔갖고 부처님 법을 배워서 인간을 받으시고 중국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셔갖고 중국 선종을 발양시킨 최초의 조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부처님 달마대사 일대기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보통은 뭐 개별적인 달마도 있지만 또 백태달마라고 해서 100가지 형태의 달마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발전해서 500나한도, 더 발전해서 1250 아라한도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그려서 보여드리게 되는 이 그림들은 그 조금 해학적이고 위험 있는 모습보다는 보는 이들이 마음이 좀 즐거워지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좀 웃는 모습들을 좀 많이 좀 그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오늘 준비한 것은 칠첩인데 밥, 국, 김치, 찌개 그리고 장을 기본으로 하고 반찬의 가지수에 따라 7가지가 놓여지는 것을 칠첩반상상차림이라고 합니다. 칠첩반상부터는 여기에 반주로 주안상과 그리고 다갓상이 함께 이렇게 차려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집안에 농사가 많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가지고 집안에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랑방이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는 그러지만 영민가다고 늘 그렇게 양반인데 하고 늘 안지나 사나 할아버지도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어디든 앉거나 서거나 민가임을 명심하라는 말씀을 늘 하셨고 또 할아버지께서 나 죽어서 제사상 잘 차리려 하지 말고 내 생일상에 음식을 풍족하게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대물 나가면서 웃게 웃는 모습을 할아버지께 보여주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어머니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늘 할아버지 생신날은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왔고 이제 저희들은 늘 술이나 떡이 집에서 떨어진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들에 일을 하러 가더라도 우리 집에서 막걸리 한 잔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어머니는 늘 술을 거르고 아버지는 일하러 나가신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술 한잔 하고 이제 이 들에 나가라고. 그래서 늘 음식 속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음식을 이제 전적으로 하게 됐는데 어려서부터 봐온 가정이고 생활을 해온 가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음식 속에서 빠져 있는 것이 어머니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잃어버린 내 물건을 찾은 듯 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토록 이제 온 식구들이 다 음식을 잘할 수 있고 또 잘 해오고 있고 또 전폭적으로 저한테 많이 지지를 해주고 있고 이런 생활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남더울의 음식장 양용숙 선생님의 전수자 송석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들은 전라남도 떡 재래 중에 예전에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수리치로 가지고 만든 떡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치라 하면은 전라도 분들은 잘 모르세요. 강원도 분들 좀 많이 아실 수 있는데, 전라도에서는 분대 또는 분치 이렇게 표현해야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주로 아시고 젊은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많은 분들이 이 수리치는 강원도에서 사용하는 떡 재료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원래 수리치는 전라도 전통 떡, 특징이 있는 떡들에 주로 사용했던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그 수리치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떡들을 한 5가지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자료 중에는 5월달에 단오 때 주로 먹는 차림병이라는 표현을 해서 수레바퀴 모양의 떡살을 찍어가지고 만들어 먹는 절편, 시절 음식이죠. 그래서 수리치떡으로 차림병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흔히 8월달 송편 많이 드시는데, 강주 쪽에서 전라도 쪽에는 모시송편을 많이 하는데, 이 모시송편보다는 수리치가 갖고 있는 특성이 섬유질도 훨씬 많고 미네랄도 많고, 또한 특징이 이게 쉽게 굳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좀 해본 송편입니다. 그리고 흔히 잘 많이들 드셔본 인절미. 이 인절미는 나주지방 같은 데는 특별히 이바지 음식으로 많이 사용을 했던 수리치 인절미입니다. 그리고 요새 현대인들이 식사 대용으로 많이 드시는 가래떡. 이 가래떡은 특히 참기름 말고 들기름에 살짝 구워서 식사 대용으로 많이 드시는 것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떡은 좀 모찌처럼 생겼죠? 근데 이게 모찌가 아니라 경상도의 패배, 이바지 할 때 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떡으로 부편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는 견과류와 특징이, 이 부편에는 위에가 대추꽃이 찍혀야지 경상도에서는 부편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입니다. 이렇게 5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